안녕하세요. 63세 된 최정숙입니다. 지금 저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플로리다에 있던 850만 달러짜리 해변가 별장을 팔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제 나이에 이런 큰 결정을 내린 게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63살에 새로운 나라로 혼자 떠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스스로 물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며느리 에밀리의 한마디였어요. 우리 집에선 한국 음식 냄새 내지 마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7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 민준이네 집에서 손자 데이빗이와 소피아를 돌보며 살았거든요. 그게 벌써 6년이 되었네요. 처음엔 정말 감사했어요. 혼자 지내기 막막했는데 아들이 함께 살자고 해서요. 플로리다 오를랜도에 있는 4베드룸 집이라 충분히 넓었고 1층 게스트룸을 제 방으로 써서 불편하지도 않았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손자들 아침 챙겨주고 학교 보낸 후엔 집안일하고 오후엔 또 아이들 마중 나가고 간식 챙겨주고 저녁엔 온 가족 식사 준비하고 그게 제 일상이었어요. 아들 민준이는 IT 컨설턴트로 일해서 연봉이 12만 달러 정도 되니까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어요. 며느리 에밀리도 초등학교 교사로 5만 달러 정도 벌고요. 저는 소셜 시큐리티로 월 1200달러 받는 게 전부였지만 아들이 생활비는 다 대주니까 그냥 용돈 정도만 쓰면 됐어요. 처음 1, 2년은 정말 괜찮았어요. 손자들도 할머니를 좋아했고 에밀리도 그럭저럭 예의는 지켰거든요. 영어가 서툰 저를 위해 천천히 말해주기도 하고 가끔은 제가 만든 한국 음식을 맛있다고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마 3년째 되던 해부터였을 거예요. 에밀리가 조금씩 불편해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제가 거실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또 그거 보세요 하면서 채널을 바꾸거나 아니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한국 음식을 만들 때도 그랬어요. 김치찌개나 된장국을 끓이면 냄새가 너무 강해요라고 하면서 창문을 활짝 열어버리거나 공기청정기를 최대로 틀어놓거나 그럴 때마다 마음이 상했지만 참았어요. 서양 사람들에게는 우리 음식 냄새가 좀 낯설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점점 한국 음식은 덜 만들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들었어요. 아이들 돌보는 것과 간단한 집안일 정도만 하게 되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냥 제 방에 있거나 밖으로 나가거나 한인교회에 다니면서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을 만났어요. 김순자 언니, 박영희 언니 이런 분들이요. 모두 며느리나 사위와 살면서 비슷한 경험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순자 언니는 그래도 애들이랑 있으니까 좋잖아. 나는 혼자 살아서 외로워 죽겠어라고 하시고 영희 언니는 우리가 참아야지 뭐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들한테 맞춰서 살아야 하는 거라고. 우리 세대가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그런데 작년 12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손자 데이빗이가 할머니 김치찌개 해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8살짜리가 김치찌개를 좋아한다니까 얼마나 기특했는지.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재료를 준비해서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죠. 그때 에밀리가 아이들 데리고 장보고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얼굴이 확 바뀌더라고요. 뭐하고 계세요? 데이빗이가 김치찌개 해달라고 해서요. 또 그 냄새나는 음식이요. 그때까지는 그냥 평소와 같은 불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우리 집에선 한국 음식 냄새 내지 마세요. 아이들이 친구들을 못 데려와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떨어질 뻔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여러 번 상처를 받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우리 집이라고 했어요. 저도 6년 동안 이 집에 살았는데 제겐 우리 집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친구들을 못 데려온다고요. 할머니가 한국 음식을 해서 창피하다는 뜻이죠. 제가 이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김치찌개를 끄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데이빗이가 할머니 어디 가요라고 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남편 사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보,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요? 남편 병호 씨와 함께 살 때는 이런 걱정이 없었어요. 둘이서 작은 아파트에서 살다가 40대에 플로리다 해변가에 별장도 하나 마련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별장은 지금 시세로 850만 달러 정도 돼요.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30년 동안 일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으로 산 거예요. 우리 늙으면 바다 보면서 살자라고 했었는데 그 꿈을 못 이뤘어요. 남편이 58살에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거든요. 별장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너무 많아서 팔 수가 없었어요. 가끔 혼자 가서 청소도 하고 하루 이틀 지내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어요. 에밀리 말을 들은 후 한 달 정도는 정말 힘들었어요. 집에서 한국 음식을 아예 안 만들게 되었고 아이들도 왠지 저를 어색해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데이비 씨가 할머니 음식 냄새 나라고 한 번 말했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겨우 8살짜리가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집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뜻이잖아요.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상담을 받았어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숙 집사님,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으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존엄성도 지키셔야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나, 남은 인생을 이렇게 눈치 보면서 보내야 하나. 그러던 중 새해가 되었어요. 2024년 1월 1일이었어요. 새해 첫날이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아침을 먹었는데 제가 미역국을 끓였어요. 한국에서는 새해에 미역국을 먹는 게 전통이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에밀리가 또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새해 첫날부터 또 그런 냄새를 내시네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6년 동안 참았던 게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 낼 수는 없어서 그냥 참았어요. 그날 오후에 남편 무덤에 갔어요. 여보, 나 이제 결정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요. 무덤 앞에서 혼자 한참 울었어요. 그리고 마음을 정했어요. 별장을 팔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다음 날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연락했어요. 별장을 팔고 싶어요.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까 좀 더 기다리시면. 아니에요. 지금 당장 팔고 싶어요. 아들 민준이한테는 며칠 후에 말했어요. 엄마, 왜 갑자기 별장을 팔아요? 아빠 추억이 있는 곳인데. 그래서 더 팔아야겠어. 그 추억을 가지고 새로운 곳에서 살아보려고. 엄마가 뭔 소리예요? 어디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유럽으로 갈 생각이야. 민준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정신 없으세요? 63살에 혼자 유럽에 가서 뭘 하시겠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살겠어. 그때서야 민준이가 눈치를 채더라고요. 혹시 에밀리가 뭔 말을 했나요? 저는 대답 안 했어요. 아들한테 며느리 험담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민준이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민준이와 에밀리가 큰 소리로 싸우는 걸 들었거든요.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뭔 말을 한 거야? 뭔 말을 했겠어요? 그냥 평소대로 했을 뿐이에요. 평소대로가 뭐야? 엄마가 갑자기 집을 떠나겠다는데. 그 후 며칠 동안 민준이가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엄마, 에밀리한테 말해놨으니까 앞으로는 괜찮을 거예요. 민준아, 엄마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 그럼 별장으로 가세요. 혼자 살기 외로우시면 가정부라도 고용하고.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살고 싶어. 사실 별장으로 가는 것도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거기 가면 남편 생각만 나서 더 외로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거든요. 유럽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시차가 있어서 아들이 계속 연락하기 어렵겠고 완전히 다른 문화에서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유럽은 시니어들한테 친화적이라는 얘기도 들었고요. 인터넷으로 여러 나라를 알아봤는데 포르투갈이 눈에 들어왔어요. 날씨도 좋고 생활비도 적당하고 외국인들한테도 친절하다는 후기들이 많았어요. 별장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어요. 850만 달러의 현금으로 사겠다는 바이어가 나타났거든요. 부동산 에이전트가 이런 좋은 조건은 놓치면 안 된다고 해서 바로 계약했어요. 그 사이에 포르투갈 거주 비자도 알아봤어요. 골든 비자라는 게 있더라고요. 부동산에 50만 유로 이상 투자하면 거주권을 주는 제도였어요. 850만 달러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었죠. 아들은 끝까지 말렸어요. 엄마, 언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혼자 살아요?
배우면 되지. 63살이 뭐 그리 늙은 나이야. 그래도 우리랑 있으면서 손자들이랑. 민준아, 엄마도 자존심이 있어. 더 이상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그때서야 민준이가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에밀리한테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에밀리가 저한테 와서 사과했어요. 어머님,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번 깨진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스스로 새로운 삶을 원했어요. 2024년 6월에 포르투갈로 떠났어요. 리스본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동네에 아파트를 샀어요. 바다가 보이는 투베드룸 아파트였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 한두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를 모르니까 장 보는 것도 어렵고 혼자 있으니까 외롭기도 하고 몇 번은 내가 무슨 미친 짓을 했나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점점 적응이 되더라고요. 포르투갈 사람들이 생각보다 친절했어요. 영어를 못해도 손짓 발짓으로 소통하려고 하고 제가 외국인인 걸 알면 더 도와주려고 하고 특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마리아라는 할머니가 많이 도와줬어요. 70살인데도 정말 활기차게 사시더라고요. 매일 아침 산책하고 장보고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수다 떨고 저도 그런 생활이 부러워서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포르투갈어도 배웠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지만 매일 조금씩 공부하니까 늘더라고요. 지금은 기본적인 일상 대화는 할 수 있어요. 봉디아 안녕하세요. 오브리가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배우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가장 좋은 건 자유롭게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김치찌개를 끓여도 된장국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오히려 마리아가 냄새를 맡고 뭔데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냐고 하면서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김치찌개를 만들어서 나눠줬는데 너무 맛있다고 레시피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6년 동안 부끄러워해야 했던 한국 음식이 여기서는 인정받는다는 게. 리스본에는 한인 공동체도 있어요. 한인회에서 하는 모임에도 참석하고 비슷한 처지의 한인 시니어들도 만났어요. 다들 각자의 이유로 포르투갈에 와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김영순 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살기 외로워서 오셨고, 박미경 언니는 자식들이 독립한 후 새로운 삶을 찾아서 오셨고, 이런 분들과 얘기를 나누니까 제가 특별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은 정말 만족스럽게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가 보이는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오전에는 포르투갈어 공부하고 점심 만들어 먹고 오후에는 산책하거나 친구들 만나고 저녁에는 책 읽거나 드라마 보고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제 인생이었나 싶어요. 그동안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저를 위해서 살고 있으니까 매일이 새로워요. 여행도 다녀요.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을 혼자서 다녀요. 63살에 배낭여행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포르투갈 요리도 배웠어요. 코드 피쉬 요리, 파스테이스 데 나타 같은 거 만들 수 있어요. 마리아가 가르쳐 줬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고요. 서로 문화를 나누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어요. 아들 민준이와는 처음에 좀 어색했어요. 제가 떠난 후 한동안 연락을 안 했거든요. 너무 서운했거든요. 6년 동안 헌신했는데 며느리 편만 들고. 그런데 몇 개월 지나니까 민준이가 계속 연락을 하더라고요. 엄마 건강하세요? 엄마 잘 지내시죠? 이런 메시지들을. 처음엔 대답 안 했는데 나중에는 답장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화상통화를 해요. 손자들 얼굴도 보고 안부도 묻고. 데이빗이와 소피아가 많이 컸더라고요. 데이빗이가 할머니 언제 와요라고 물어봐서 마음이 아팠지만 할머니는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라고 말해줬어요. 에밀리와는 대화를 안 해요. 민준이가 에밀리도 인사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가요. 용서는 했지만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한테는 그럴 의무가 없다고 생각해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민준이가 가족들과 함께 포르투갈에 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거절했어요. 아직은 안 될 것 같아. 좀 더 시간이 필요해. 솔직히 말하면 에밀리를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걸 굳이 보여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고요. 대신 민준이만 혼자 와서 일주일 정도 머물렀어요. 그때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했어요. 엄마, 그때 제가 에밀리 편을 든 것 같아서 죄송해요. 괜찮아. 이해해. 너도 가족이 편하게 하고 싶었겠지.
그래도 엄마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요. 민준이가 제가 만든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울더라고요. 엄마 이 맛이 그리웠어요. 그럼 집에 가서 에밀리한테 배우라고 해. 엄마 레시피 알려줄게. 에밀리가 한국 음식 만들 줄 알겠어요. 배우면 되지. 노력하면 뭐든 할 수 있어. 그 일주일 동안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아들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관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민준이도 엄마가 여기서 이렇게 잘 지내시는 줄 몰랐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후회 안 하세요? 후회? 왜? 혼자 사시는 게요? 전혀. 오히려 더 일찍 이런 결정을 내릴 걸 후회해. 정말 그래요. 이런 삶이 있는 줄 몰랐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문화를 배울 수 있고, 물론 외로울 때도 있어요. 특히 아플 때나 우울할 때는 가족이 그리워져요. 하지만 그것보다 자유롭고 당당하게 사는 기쁨이 더 커요. 요즘은 포르투갈 시민권도 준비하고 있어요. 5년 살면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럼 진짜 여기 사람이 되는 거죠. 한국에 계신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다들 신기해요. 정수가 너 정말 대단하다. 나는 그런 용기가 없을 것 같아. 그럴 때마다 말해줘요. 언니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특히 며느리나 사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한테는 꼭 말해줘요. 무조건 참는 게 미덕이 아니야. 존중받지 못하면 거리를 둬도 돼.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우리 세대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희생하고 참는 게 어머니의 도리라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자존감을 잃으면서까지 참을 필요는 없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서로를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에밀리도 이해는 돼요. 서양 문화에서 자란 사람한테는 한국 음식 냄새가 정말 낯설었을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도 부담스러웠을 테고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죠. 6년 동안 애들 돌봐주고 집안일 도와준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선 한국 음식 냄새 내지 마세요라니 그게 사람한테 할 말인가요? 요즘 한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다고 들어요. 며느리나 사위가 시부모님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그럴 때마다 제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참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물론 저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850만 달러짜리 별장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니까요. 하지만 자존감만큼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돼요. 이건 아니야 싶으면 말로 표현하는 것부터. 나도 이 집 식구인데 왜 내가 만든 음식을 못 먹게 하냐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엔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갈등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될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런 대화조차 할 기회가 없었어요. 민준이는 일에만 바빴고 에밀리와는 소통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쌓이기만 했던 거죠. 지금 포르투갈에서 만난 친구들 보면 정말 부러워요. 다들 자기 의견을 확실하게 표현하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내가 틀렸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해요. 그런데도 사이가 나빠지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참는 걸 미덕으로 생각해요. 특히 시어머니들은 더 그래요. 며느리가 힘들어하니까 내가 참자, 아들이 곤란해하니까 내가 양보하자. 그런데 그렇게 계속 참다 보면 결국 폭발하게 돼요. 저처럼요. 그보다는 평소에 작은 것들부터 대화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물론 쉽지 않죠. 특히 우리 세대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꼭 필요해요. 안 그러면 저처럼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제가 포르투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가끔은 아쉬워요. 손자들이 자라는 모습을 못 보는 게 제일 안타까워요. 데이빗이는 벌써 10살이 되었고 소피아는 7살이 되었는데 그 소중한 시간들을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화상통화로 보는 것과 직접 만나는 건 다르잖아요.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특히 데이빗이가 축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경기하는 모습을 직접 보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후회하지는 않아요. 만약 그때 그대로 있었다면 지금쯤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에밀리의 무시는 더 심해졌을 테고 아이들도 할머니를 점점 부담스러워했을 테고 그보다는 차라리 지금처럼 거리를 두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화상통화할 때 서로 반가워하잖아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언제 와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 자신도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63살에 포르투갈어를 배우고 64살에 유럽 여행을 다니고 이제 65살이 되어서는 포르투갈 요리까지 배우고 있어요. 이런 게 가능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나이가 들면 새로운 걸 못 배운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60 넘으면 그냥 자식들 뒷바라지나 하고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 나이에 배우는 게 더 재미있어요. 젊을 때는 바빠서 못했던 것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포르투갈어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 중에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있어요. 70살에 처음 포르투갈에 와서 언어를 배우는 독일 할머니도 있고 68살에 남편이 돌아가신 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영국 할머니도 있어요. 그분들 보면서 많은 걸 배워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한국에 계신 친구들한테 자주 말해요.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 하고 싶은 거 해봐. 70살에 대학 가는 사람도 있고 80살에 그림 배우는 사람도 있어. 특히 남편 잃고 우울해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적극적으로 권해요.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뭔가 해봐. 여행이든 공부든 취미든 새로운 걸 시작해봐. 물론 쉽지 않아요. 저도 처음 포르투갈 왔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언어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문화도 달라서. 몇 번이나 한국으로 돌아갈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텼더니 지금은 이렇게 적응했어요. 사람이 적응력이 생각보다 대단한 것 같아요. 요즘은 포르투갈 친구들과 요리 모임도 하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물론 포르투갈어가 완벽하지 않아서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 문화를 알려주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한국 요리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한국 역사나 전통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에밀리한테서는 한국 문화가 부끄러운 것처럼 취급받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신기해하고 배우고 싶어 하니까 같은 문화인데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싶어요. 그래서 더욱 확신이 들어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지난주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마리아가 제 생일을 기억하고 있다가 깜짝 파티를 열어준 거예요. 포르투갈 친구들, 한인 친구들이 다 모여서 축하해 줬어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65살 생일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다니. 플로리다에 있었다면 아마 조용히 지나갔을 거예요. 가족들이 케이크 하나 사다가 생일 축하해요 하고 끝이었을 텐데. 여기서는 진짜 제가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요. 다들 제 얘기를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관심과 배려를 받은 게 언제가 마지막이었나 싶더라고요. 생일 선물로 포르투갈 전통 스카프도 받았어요. 정숙, 이제 당신도 포르투갈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제 저는 2개의 고향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포르투갈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으니까. 가끔 한국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특히 김치찌개 끓이면서 한국에서 먹던 그 맛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도 하고 한국 드라마 보면서 역시 우리나라가 좋네 이런 생각도 해요. 하지만 그리움과 후회는 다른 거잖아요. 그리워하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후회는 현재를 부정하는 거니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이런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준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에밀리한테도 어떤 면에서는 감사해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그 상황에서 참고 살았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새로운 삶은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그때는 정말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그 상처가 저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었던 셈이죠.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을 그냥 도움받아야 하는 존재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명의 인격체로서 존중해달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예민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이 왜 그렇게 예민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시니어들도 자존심이 있고 감정이 있어요.
무시당하면 상처받고 인정받으면 기뻐하고 그런 기본적인 감정들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화의 차이도 존중해줬으면 좋겠어요. 한국 음식 냄새가 낯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냄새 내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건 너무 하잖아요. 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말하는 방식이 정말 중요해요.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기분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저도 에밀리가 그때 다르게 말했다면 달랐을 거예요. 어머님, 한국 음식 냄새가 좀 강해서 아이들이 적응하기 어려워해요. 요리하실 때 환기를 좀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저도 그럼 그렇게 할게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집에서는 한국 음식 냄새 내지 마세요라고 하니까 저를 완전히 남으로 취급하는 것 같아서 상처를 받은 거죠. 소통이 정말 중요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족이니까 더욱 조심스럽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이제는 손자들과 얘기할 때 조심해요. 화상통화할 때 할머니가 여기서 이렇게 잘 살고 있어. 포르투갈 음식도 배우고 포르투갈어도 배우고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할머니가 엄마 때문에 상처받아서 집을 나온 거야. 이런 말은 절대 안 해요. 아이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들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할머니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화상통화할 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간단한 인사말을 알려주거나 사랑해를 한국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가르쳐주거나 데이비 씨가 할머니 사랑해요를 한국어로 말할 때 정말 기뻐요. 발음이 어설프지만 그 마음이 전해지니까. 소피아도 제가 보내준 한복 입고 화상통화할 때가 있어요. 할머니 예뻐요? 라고 물어볼 때면 정말 사랑스러워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저한테는 큰 힘이 돼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할머니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준이도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에밀리 눈치만 보더니 이제는 저 편에서 얘기해주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에밀리,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든 일들을 견뎌내셨는지 알아? 엄마가 6년 동안 우리를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생각해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떠난 후에 비로소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줬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아이들 돌보고 집안일 도우고 그런 게 얼마나 큰 도움이었는지. 에밀리도 처음에는 좋았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없으니까 자유롭고. 하지만 아이들 둘을 혼자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었을 거예요. 특히 에밀리는 풀타임으로 일하니까 더 힘들었을 테고요. 민준이가 에밀리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라고 하더라고요. 일 끝나고 와서 애들 돌보고 집안일하고 정말 바빠. 그럴 때마다 속으로는 그럼 그때 좀 생각하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대신 가끔씩 조언은 해줘요. 아이들 돌보는 게 힘들면 베이비시터를 고용해. 집안일이 힘들면 청소 서비스를 이용해. 돈이 들어도 건강이 더 중요해. 850만 달러를 받았으니까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손자들 용돈도 보내주고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선물도 보내줘요. 하지만 직접 가서 도와주지는 않아요. 그건 선을 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독립된 삶을 살기로 했으니까. 포르투갈 생활도 이제 2년 가까이 되니까 완전히 정착했어요. 골든 비자로 들어왔는데 앞으로 3년 더 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진짜 포르투갈 사람이 되는 거죠. 시민권을 받으면 뭘 하고 싶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만나고 요리하고 책 읽고 여행하고 가끔은 봉사활동도 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포르투갈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좋아요. 65살이 되어서도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한국에 있는 동년배 친구들과 얘기해보면 대부분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조용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저는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꿈을 가질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저 때문에 용기를 얻은 분들도 많아요.
한인교회에서 만난 70살 할머니는 저 얘기를 듣고 혼자 스페인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정수기가 포르투갈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나도 뭔가 해봐야지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제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앞으로 계획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고 싶어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포르투갈에서 살 거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낼 거고 손자들과도 화상통화로 꾸준히 만날 거고. 그리고 혹시 나중에 손자들이 커서 할머니를 만나러 오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 환영할 거예요. 그때는 제가 포르투갈을 안내해 주는 거죠. 할머니가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어 하면서. 민준이한테도 말했어요. 너희가 언제든 놀러 오고 싶으면 와. 단 에밀리는 빼고. 아직은 에밀리를 만날 준비가 안 되었거든요. 시간이 더 지나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도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고 저를 일부러 상처 주려고 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배려가 부족했을 뿐이죠.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식이나 며느리 사위 때문에 상처받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라는 걸. 자존감도 지켜야 한다는 걸. 물론 저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먼저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하고 솔직하게 말해 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꼭 같이 살 필요는 없잖아요. 따로 살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저도 63살에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무섭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정말 만족해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도전해 보세요. 실패하면 어때요? 최소한 후회는 안 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보세요. 그것도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손자들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된 것도 그런 이유예요.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돌봤다면 이제는 진짜 사랑으로 대하고 있어요. 화상통화할 때 보는 손자들이 더 사랑스러워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더 그리운 것도 있고 제가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저는 제 선택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일찍 이런 결정을 내렸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도 행복해요. 포르투갈의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평화로워요. 이런 평화로운 삶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바쁘게 살았는데 이렇게 여유 있게 사는 것도 좋네요. 물론 외로울 때도 있어요. 특히 아플 때나 우울할 때는 가족이 그리워져요. 하지만 그런 감정도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대신 여기서 만난 친구들이 가족처럼 돌봐줘요. 마리아는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직접 약을 사다 줬고 영희 언니는 제가 우울할 때 밤늦게까지 전화로 얘기를 들어줬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섞인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서로 아껴주고 돌봐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서로 아껴주고 돌봐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두 개의 가족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혈연 가족과 포르투갈에 있는 마음의 가족. 둘 다 소중해요. 요즘은 요리 블로그도 시작했어요. 한국 요리와 포르투갈 요리를 섞어서 만드는 퓨전 요리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김치를 넣은 파스타라든지 된장을 넣은 수프라든지.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계속하고 있어요. 댓글로 레시피 감사해요. 맛있게 만들어 먹었어요. 이런 말들을 받으면 정말 뿌듯해요. 65살에 블로거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나이는 상관없더라고요. 포르투갈어로도 조금씩 글을 써보고 있어요. 아직 서툴지만 현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는 돼요. 한국 할머니의 포르투갈 생활기 이런 제목으로요. 이런 작은 성취들이 저한테는 큰 기쁨이에요. 새로운 걸 배우고 도전하고 성공하는 과정이 정말 즐거워요. 가끔 한국 친구들이 정수가 너 정말 대단하다. 나는 그런 용기가 없을 것 같아라고 해요. 그럴 때마다 말해줘요. 언니도 할 수 있어. 용기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야.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63살에 혼자 외국에 가서 살다니 정말 미친 짓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용기를 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할 만했어요. 물론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오히려 왜 진작 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까 하고 아쉬워해요. 더 젊었을 때 이런 용기를 냈다면 더 많은 걸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없죠. 지금이라도 시작한 게 다행이에요. 최근에는 포르투갈 시민권 취득 준비도 하고 있어요. 포르투갈어 시험도 봐야 하고 역사나 문화에 대한 시험도 봐야 해요. 65살에 시험 공부를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재미있어요. 젊을 때는 시험이 스트레스였는데 이제는 그냥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시민권을 받으면 정말 포르투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지만 포르투갈도 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럼 유럽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프랑스든 이탈리아든 독일이든. 생각만 해도 설레요. 여행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올해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싶어요. 800km 정도 되는 긴 길인데 한 번에 다 걷지는 못하겠지만 구간별로 나눠서 도전해 보려고 해요. 65살의 순례길이라니 무모한 것 같기도 하지만 건강한 동안 해보고 싶어요. 걸으면서 많은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내년에는 남미 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나라들요. 포르투갈어를 배웠으니까 브라질에서는 언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하루하루가 기대돼요. 예전에는 내일도 똑같은 하루겠지 했는데 이제는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일이 있을까 하게 돼요. 민준이가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걱정하지만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 시간도 자유롭고. 이런 조건이 언제 또 있을까요? 물론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죠. 요즘 자주 생각하는 게 인생이 정말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2년 전만 해도 제가 포르투갈에서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에밀리의 그 한마디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상처를 받을 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때 그 일이 일어난 걸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그 상황에서 참고 살았을 거거든요. 그럼 지금 같은 행복은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힘들고 아픈 일들도 나중에 보면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새로운 기회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언젠가는 전환점이 올 거라는 걸. 중요한 건 그 전환점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용기를 내서 잡는 거예요. 두려워서 주저하다 보면 기회는 지나가 버려요. 저도 그날 에밀리 말을 듣고 그냥 참았다면 지금 같은 삶은 없었을 거예요.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변화의 동력으로 만든 거죠. 물론 쉽지 않아요. 변화는 항상 두렵고 어려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죠. 하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현상 유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현상이 불만족스럽다면 변화밖에 답이 없어요. 저는 변화를 선택했고 그 결과에 만족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아요. 손자들을 자주 못 보는 아쉬움도 있고 가끔 외로울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얻은 게 더 많아요. 자유롭고 당당한 삶, 새로운 도전과 경험, 진정한 친구들과의 만남, 자아 성장의 기쁨. 이런 것들을 63살에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갈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하게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리고 제 경험을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자존감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지막으로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고 해서 자존감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는 용기를 내서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해요. 그것이 가족에게도 자신에게도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마세요. 도전해 보세요. 실패해도 후회보다는 만족감이 클 거예요.
저는 이제 포르투갈 사람 정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인 최정숙에서 포르투갈 사람 정숙으로.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삶, 새로운 꿈과 함께요.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당당한 삶을 사시길 바라요.